자, 고민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대기업 입사 후 일이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대기업 일 빡시죠? 돈은 많이 주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에서 바로 취업하여 중소기업에서 7개월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21살이라는 나이에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7개월이면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봐야 맞는 것 같네요. 입사 후 지금 6개월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4명에 팀장님도 여자인 부서에 속해 있는데 처음에는 할만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어떤 업무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일자가 겹쳐서 3, 4개씩 요청이 들어와도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부서에는 저 빼고 직원 3분이 다 계신데 그래서 그냥 야근 엄청 해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게 좀 잠잠해지니까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고 각 사업부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아닐 줄 알고 그냥 현업만 연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사업부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다른 사업부들 보니까 다 경력 5년 이상의 과장 대리급이었어요. 근데 저만 사원의 고졸. 그래도 교육 열심히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한계가 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구성원이 5명인데 저 빼고는 다 친하시더라고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점점 한계가 오더니 이제는 아예 하기를 싫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그것만 딱 해야 하는데 현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6시에 프로젝트 끝나면 현업하고 8시쯤 퇴근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하기엔 부담감과 제가 진행할 급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창고 다니면서 저희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이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고졸의 대기업이면 근데 고졸 대기업 사무직이 있나? 근데 고졸 대기업으로 사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난 그게 의문인데. 보통 고졸 대기업의 고졸이면 무조건 생산직 아니에요? 사무직 자리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중견기업은 사무직 자리가 있습니다. 고졸이라 하더라도. 근데 사무직 자리가 한정적이죠. 보통 총무나 회계 요쪽이죠. 맞죠? 총무, 경리, 회계 요쪽으로 한정적이고 보통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이다. 대기업에 고졸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실업계에 나와가지고 아마 내신이나 자격증을 많이 딴 것 같아. 맞죠? 내신도 좋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네, 올려도 됩니다. 올리세요. 요 끝나고 읽어드릴게요. 올리세요. 괜찮아요. 재미 붙이신 것 같은데 올리셔도 됩니다. 100개, 1000개든 마음껏 올리세요. 괜찮아요. 네. 또 추노입니까? 또 앞치마 입은 채로 또 추노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연자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대기업 회사들은 고전 채용 시에 사무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대기업 회사든 사무직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4년 대졸 아니면 기술직 경우에 전문 대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쉽게 말해 뭐냐?
보통 사무직,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일하시는 게 일단 현장 일은 아닌 것 같아. 맞죠? 여자분들 같이 계시니까 현장 일은 아닌 것 같아. 어, 현장 일은 아닌 게 확실해요. 맞죠? 현장 일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아마 사무직인 것 같은데 보통의 대기업 회사들은 사무직 채용할 때 거의 웬만한 원칙이 학사입니다. 학사. 학사 또는 석사. 맞죠? 최소 자격 요건이 학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님은 고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흔하냐?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예요. 맞죠? 중견기업도 고졸 사무직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갔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희소한 경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남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게 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갔다. 그럼 이런데 분턱도 못 밟을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에서 고졸을 뽑는 이유. 어, 부서의 잡일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입니다. 고졸을 뽑는 이유. 님도 아시겠지만 회사에 아마 그 여사원들 이분들 아마 4년대졸일 겁니다. 4년조. 뭐 고졸일 수도 있지만 4년일 거예요. 근데 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수작업이나 소리잖아. 수작업을 님한테 왜 시켜요? 보통 잡부예요. 고졸 뽑으면 대기업이 잡부를 많이 시킵니다. 제도되는 임을 시키는 분. 근데 이거 4년제도 마찬가지야. 근데 고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거예요. 4년제에 어떤 사무직에 들어오려면 그 관련 전공 지식이 좀 있은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근데 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이어트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님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육체적인 일이야. 머리 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님은 막내고 고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고졸이고 하다 보면 라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어. 막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졸로 들어왔으니까 대기업에. 어.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알게 모르게 약간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졸이냐 점대졸이냐 4년대졸이냐 그 4년제도 뭐 서울이 나왔냐 지방이 나왔냐에 따라 굉장히 알게 모르게 약간은 차별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님이 하는 일이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잡부예요, 잡부.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전문적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어? 뭔가 손이 많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이런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핑계로 어, 회사 선임자분들한테 물어본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을 거 조공하면서. 요게 약간 그 회사를 좀 오래 다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이 많다는 거 뭐냐? 군것질을 많이 한다는 거. 동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이 회사에 많다. 그 부서에 여자들만 많다. 그건 이제 잡다한 얘기가 많고 그 사람들 보통 여자 만든 부서들 중에 특징이 커피랑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어.
보통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뭐 칙촉 같은 거 맞죠? 칙촉, 어, 샤브레 이런 것들 달짝지근한 과자들. 왜냐면 그분들이 일하면서 뭔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먹는 걸 푸는 분들이 많아요. 그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본인이 좀 투자하면서 그냥 투자는 생각하고 일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지 말고요. 뭐 먹을 거 하나 사주가면서 커피 하나 뽑아가면서 적어도 맞죠? 웃으면서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직원을 이미 어 우선화 과자 개 좋아한다고요? 아, 그- 보통 과자 좋아하시는 분이 좀 뚱뚱하시던데 아닙니다. 왜냐면 과자 칼로리 상당히 높거든. 크래커 과자가. 예, 과자 개 좋아한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도 아니고 갑자기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우리나라 과자 개 좋아하는데? 그 님은 뭐 좋아합니까? 님 야동 좋아해요? 그 네 번째는 대기업은 일한 만큼 어, 보상은 충분히 준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님이 여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 대기업은 그냥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중소기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대기업은 일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요. 그 보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삼성이나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야. 돈 믿고 하는 거예요, 돈 믿고. 근데 중소기업은요, 돈도 안 주면서 일을 존나 시켜요. 그럼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죠. 이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사연자분은 사회생활이 지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님 그걸 아셔야 돼요. 대기업은 무조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줍니다. 돈으로. 아니면 복지로 보상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님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일은 힘들겠지만 인정받을 거야.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순간 이 문턱도 이런 기업 근처도 못 가볼 것이다. 님이 생각해 보세요. 님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님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하나가 경력이 아니야. 본인은 경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력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때 내신하고 보통 내신하고 자격증 거기다가 그 학교 추천 뭐 산학협력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고졸로 들어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고등학교도 산학협력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기업하고 연계돼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연계돼 있는 쪽에 사람을 뽑으면 그중 몇 프로는 뽑아줘야 돼요.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뽑아줘야 돼. 근데 그 중에 님이 그 정이 제일 괜찮았으니까 막 이 회사에 들어왔겠죠.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 하기 싫어.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오게 되면 장담하는데 이 회사에 반도 안 되는 회사도 못 갈 거예요. 왜냐? 나오는 순간 님은 고졸이에요. 맞죠? 고졸이고 이미 학교 졸업했고 더 이상 이제 학교에 어떤 네임밸류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속이어 가는 거죠. 막 일 족빠지게 하고 막 돈도 얼마 못 받고 욕만 충청 얻어먹고. 어? 지금 님이 중요한 거는 물론 부담될 수 있어.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고 뭔가 맡아서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만 이걸 극복을 해야 돼. 님이 나중에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 안 맡을까요? 이것보다 더 부담되는 일 맡게 돼 있어 사람은. 어? 님이 이걸 피한다고 해서 님이 이걸 피해서 일 하기 싫어 해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일 안 맡게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떠한 직업이든 부담 가는 일을 맡게 돼 있어요. 그 정도나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도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직업이든 부담 가는 일이 있어요. 땀 나는 일이 있다고.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내 능력이 안 맞는 일 같다고 관둬버리면 나중에 이것보다 별거 아닌 것도 못 넘어. 어? 대기업 생각해요. 대기업이 왜 쉬운 일 왜 줘요? 어? 대기업이 돈 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 쉬운 일 시킬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어? 이미 중요한 거는요. 중소기업에서 일했다고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다른 거야. 이미 중소기업이 7개월 경력 쌓고 여기 왔다고 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 똑같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 이미 그걸 아셔야 돼. 대기업 왜 월급을 많이 주고 복리 후생을 왜 직원들한테 많이 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만큼 뽑아먹기 위해서, 그 배 이상 뽑아먹기 위해서 그만큼 시키는 거야. 그럼 쉬운 일만 시키겠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이제 어, 힘들겠지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만큼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급여나 복리 후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어. 중소기업 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소기업 일이 여기보다 쉬울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돈은 엄청 적단 말이야. 돈도 적고 나중에 갔을 때 미래를 생각해서 또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 님은 아셔야 되는 게 여긴 대기업이라는 거야.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구멍가게가 아닌 거야. 어. 그러니까 대기업 와가지고 중소기업 생각하면 안 돼요. 대기업은 혹시나 훨씬 어려운 일, 훨씬 복잡한 일, 훨씬 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일을 맡을 때마다 부담감이 따르는 거는 님뿐만 아니라 그 선임자들도 마찬가지야.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힘들어서 관두게 되면 장담하는데 이런 기업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고 그리고 분명히 후회하게 돼 있어요. 어, 이것보다 낮은 월급과 냉대를 받으면서 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 이미 고졸을 뽑혔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아마 잡일, 짜잘한 일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뽑힌 거야. 어, 대기업에서 고졸을 뽑는 것 자체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프리セット하다가 본인이 한계에 미치고 힘들다 싶으면 회사 선임자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아까 여직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직원분들이 좀 좋아하는 게 과자 같은 거. 어, 특히 왜 손으로 찝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몽실통통이나 이런 것들, 네, 당 들어간 것들,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뽑아주면서 가게 달라고 하면 어?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그거 못 지나치는 척 하진 않을 겁니다. 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메모할 건 메모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 나가세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은 대기업은 일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준다는 거. 맞아. 빈츠 친촉, 빈츠 칙촉, 그리고 오레오. 그래, 맞다. 오레오. 오레오면 이제 화정정점이지. 빈츠의 친촉에다가 오레오면 화정정점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쿠키 땅콩 샌드까지. 예.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제 쿠쿠다스까지. 예. 5종 세트로 조져버리면 이거 싫어하는 여자분도 없을 거야 아마. 맞죠? 분명히 장담하는데 만약에 일이 힘들어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오게 되면 이런 기업 못 가요. 니 고졸이잖아. 고졸은 두 번, 세 번 기회가 안 와요. 음, 기회가 안 오니까 어떻게든 참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인정받을 거예요. 인정받고 21살에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고졸이 이렇게 대기업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꼭 본인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하시고 거기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